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서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이번 주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가 상승을 하드캐리했던 요인 두 가지 중 하나는 중국 판매량 호조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잘 나와줬는데요. 9월 9일에서 15일에 판매된 차량 수는 15,600대로 지난주의 최고 기록인 16,200대에 약간 못 미치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17,000대 이상 넘게 나오면 테슬라 사상 최대 인도량이 나온 23년 4분기의 중국 판매량과 1만 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약간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아직도 작년 4분기의 오렌지색보다 높은 위치이며 역대 최대 중국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발표될 데이터는 중국 중추절 연휴가 껴있던 주여서 인도량이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가 상승을 하드캐리했던 나머지 하나의 요인은 바로 금리 50bp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 번에 50bp를 내려줘서 테슬라에게는 더욱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증시에 충격도 별로 없었고 이를 호재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죠. 다만 아직까지는 고금리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호조세를 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의 부진 때문인지 각종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월가는 45.9만 대, 카나코드는 46.9만 대, 구겐하임은 45.6만 대로 보통 46만 대의 언저리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이 현상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높으면 그걸 넘어서기가 어려워지면서 주가의 하락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망치가 낮춰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테슬라 주가를 한층 띄우기 위한 밑작업이 아닐까 하는 음모론적인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인도량 전망치를 낮추는 요인이 미국에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정보 때문인데요. 왼쪽 뉴스를 보시면 정말 재고가 쌓여있긴 한가 봅니다. 하지만 9월 20일에 테슬라가 하나의 묘안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재고로 쌓여있는 차량을 구입하면 FSD를 4,500달러에 더 싸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FSD를 월 구독이 아니라 한 번에 구매하는 것은 8,000달러 정도 하는데요. 이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혹하여 재고도 털어내는 아주 묘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쇼트트랙 사진처럼 3분기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 7월 2일에 2분기 인도량 간이 실적을 발표할 때 모두가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막판 재고를 밀어내기에 성공했었기 때문에 모두가 예측을 못했다는 분석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이번 주에는 세미트럭 관련 행사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펩시코 콜라 회사가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50대였나 인도받았었는데 그 후 세미트럭을 주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했나 봅니다. 그래서 펩시코는 24시간 동안 1050마일을 주행했고 고속 충전을 통해 이게 가능했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전기 트럭을 운전해 보니까 디젤 트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미트럭이 내년 말에 생산되기 시작한다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왼쪽 아래에서처럼 디젤에 비해 전기 세미트럭이 더 좋은 이유를 말해줬는데요. 훨씬 더 가속력이 좋고 오르막길에서의 출력도 좋으며 안전 기능도 더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먼 미래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트럭 소식인데요. 6월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 드디어 첫 번째 사이버트럭이 배송되었다고 하고 10월 말 경에는 캐나다에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로를 넓히면 당연히 수요는 더욱 증가하니까 만드는 족족 팔리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외 다른 나라들에게 진출할 때는 각 나라별 도로 규제 등에 맞추어서 사이버트럭을 좀 변형해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뤄질 미래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신규 차량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빠르면 2024년 말 또는 2025년에 신규 저가형 차량들을 판매할 것을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테슬라는 2025년 상반기에 인도를 한다고 했었고
아마 2024년에는 오스본 효과 때문에 판매하진 않을 겁니다. 오스본 효과라는 것은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그걸 사기 위해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인승 모델 Y가 중국과 유럽에서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4분기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언젠가 신규 차량 공개 행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공개하면 이 또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자고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들에는 선글라스 아이 트래킹, 싱글 스택 엔드-투-엔드-온 고속도로, 사이버트럭 FSD 장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9월에 테슬라의 AI 팀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것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로 넘어가면 파워월3가 서호주로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메가팩만 에너지냐? 나도 에너지다 라고 하면서 파워월3가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아주 좋은 분위기죠. 메가팩도 호주의 108개의 메가팩이 그린뱅크 배터리 프로젝트에 납품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납품이 완료가 되면 테슬라는 이를 실적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분야 실적이 높게 나오겠죠. 이번 납품의 규모는 3억 달러라고 합니다. 거의 4천억 원이네요. FSD 관련 소식으로 중국 차량의 오토파일럿 보조, 주행 기능 부분에 베타라고 되어 있는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FSD 베타가 중국에 드디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에 들뜬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호들갑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25년 1분기에 FSD가 중국에 진출하도록 추진한다는 거니까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또 일정이 밀릴 수도 있는 것이라서 호들갑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 10일에 있을 로보택시 이벤트는 꿈이 아니다라는 X의 글을 보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왼쪽 위에 로보택시에 대한 추상적인 그림으로 로보택시를 설명했었는데 이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왼쪽 아래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로보택시 실물이 노란색에 꽁꽁 싸매어 있잖아요. 이번 행사에 그 형체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모형도나 그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보택시를 시연하는 모습도 보여줄 것이고 로보택시를 호출하는 앱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꿈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일론 머스크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또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무엇일지입니다. 우측에 일론이 One More Thing을 보여준다고 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분은 신제품 출시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로보택시 관련 경쟁사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구글 웨이모가 현대차와 협력해서 로보택시를 위탁 생산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구글은 실제 로보택시를 구현하고 있고 차만 대량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술력 차이는 나겠지만요. 그래서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테슬라는 다른 경쟁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이든 시스템이든 무엇이든지요. 다음으로 슈퍼차저가 북미 지역에서 GM 전기차들에게 공식적으로 개방된다고 합니다. 어댑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NACS 방식으로 충전이 되겠네요. 이는 곧 테슬라의 서비스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차별성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리콜을 할 때 차량을 직접 소환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의 리콜과는 개념이 다른데요. BMW는 이번에 제동 시스템 결함을 수리하려고 리콜했는데 약 11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회사들과의 차이인 것이죠. 또한 우측에서처럼 테슬라의 모델 Y가 에너지 소비가 가장 적은 SUV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지비도 적게 들고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언급이 중국 무역 박람회에서 있었는데요. 테슬라 관계자가 이 자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연간 10억 대 생산하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고 이는 10% 이상의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먼 미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테슬라 공장에 수천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성도 올라가고 비용도 절감되겠죠? 네, 이제 테슬라 주가를 볼 것인데요. 247달러까지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네요. 현재 매물대가 244에서 254달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숨에 뚫어버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재가 나오거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9월 말에 약 3에서 5일간 시장의 조정과 함께 주가 조정이 찾아온다고 해서 엄청난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더라도 230달러 선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30에서 235달러 부근에서 며칠 동안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계속 싸움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로 주가 방향을 위로 정한 것 같아서 230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주가 조정이 기간 조정일지 가격 조정일지도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 전략을 홀딩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은 10월 중순경에 300달러 가기 전까지요. 혹시나 가격 조정이 찾아온다면 9월 말에, 즉 10월 2일 간이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조정은 그냥 온몸으로 맞고 가려고 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매매하다가 상승을 놓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 아까 300달러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7월 초에서 7월 11일 장중 고점 271달러를 찍었을 때의 흐름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2일에 간이 실적 발표에서 막판 재고 털어내기로 예상치보다 높은 인도량과 에너지 판매량 덕분에 주가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을 이루고 있었죠. 그 이후 주가가 폭등을 하다가 떨어진 이유는 7월 11일에 로보택시 이벤트가 2달 밀린다는 소식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원래 8월 8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7월 24일 실적 발표에서 구조조정 비용으로 인해 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이번에도 유사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 3분기 인도량을 10월 2일에 예상치를 넘어서 준다면 그때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차량 인도량이 더 많고 구조조정도 해서 실적도 더 좋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보택시 이벤트도 이제 확실히 10월 10일에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그 기대감이 유지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직전 고점인 271달러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그때와는 다르게 환경도 변했습니다. 바로 금리가 50bp 인하되었으니 유동성도 더 풀리겠죠. 따라서 주가는 271달러는 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10월 2일 좋은 간이 실적이 확인이 되어야 뚫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뚫으면 그 다음은 300달러가 목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한번 테슬라 인도량 예상치 분석 제 맘대로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